66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부터는 뭐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보고 뒤에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빨리 볼게요. 폐기물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발생 이후에 최종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고 요즘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중요 표시하시고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 문제는 구급시험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폐기물 정책에 처음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중요도는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면 감량화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량화. 아셨죠? 일단은 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재이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에너지를 회수를 하거나 에너지 회수한다는 얘기는 자원화한다는 공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각을 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을 하지만 소각열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혐기성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부패될 수 있는 유기물은 혐기성 분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러지 같은 것들이 혐기성 분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메탄을 회수한다거나 매립을 했다라고 하면 땅에다 묻는다고 끝이 아니라 매립지 내에서도 나오는 메탄가스 같은 그 매립가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가스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감량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재이용, 재활용,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 그 다음에 이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원화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된 폐기물에 안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66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폐기물 관리 정책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게끔 감량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쓰레기 감량화, 폐기물 감량화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게 다 감량화잖아요. 그쵸? 돈 주고 버리라 그러면 돈 아까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고 그냥 폐기물이라고 쓰레기 종량제에다 버린 양이 적어지는 거니까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량제 같은 것들이 감량화 관련되어 있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는 거 그리고 포장재 같은 거 사용 규제하는 거 그래서 과대 포장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부담금 제도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부담금 제도 아까 껌 생각하시라 그랬죠? 뒤에 나오는 껌이라든지 뭐 일회용품 같은 그 뭐 일회용 기저귀 이런 것들이 다 폐기물 부담금인데 이렇게 되면 왜 감량화가 돼요? 덜 만들어요.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폐기물도 이제 감량화가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이제 사업장 자체에서 감량을 하는 제도도 만들어 놨고요. 재이용은 뭐예요? 재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제가 아까 감량화라고 했지만 어쨌든 감량화와 같은 일환이죠. 재이용을 하면 감량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이용을 하고 포장 용기 재사용 제도라고 해가지고 리필 제품 같은 것들 생산, 판매, 권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뭔 리필 아시죠? 샴푸 하면은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살 때는 이제 리필만 거기다 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나눔 장터나 알뜰시장 사용해가지고 나한테는 폐기물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벼룩시장 같은 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예요. 중요 표시하시고 작년도 연구사 시험 문제에 EPR에 대한 설명은 딱 주어지고 이 제도는 무슨 제도인가 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밑에는 쭉 줄 안 쳐주셔도 돼요. 재활용 제품 의무 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의무성이 없잖아요. 책임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재생종이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재생종이로 만든 노트 같은 것들은 재활용해서 만든 거니까 저 재활용해서 환경에 너무 좋겠다. 폐기물이 안 나왔겠네. 근데 선뜻 가서 아주 맨질맨질한 종이로 되어 있는 노트랑 얘랑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그 재활용 제품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선도를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공무원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지자체나 아니면 그런 여러
지자체 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물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휴지라든지 하다못해서 그런 것들까지 공무원들은 이렇게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용의 폐전 이용 목표율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해가지고 폐전을 이만큼 이용을 하자라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나 수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그래서 조금 더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재활용품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뭐냐 하면 이거 도시광산이라고 하거든요. 도시광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름을 붙이자면 도시광산이라고 하는데, 도시에는 산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광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 광산이 없잖아요. 근데 도시를 왜 도시광산이라고 하냐?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전자제품이라든지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핸드폰 안에 보면은 귀금속이라고 하는 금이라든지 그런 귀금속 같은 것들이 소량씩 들어가 있대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어떤 소비라든지 사람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빼내면 그런 것들만 재활용해도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시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 대책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자원 같은 것들도 재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금속 자원 같은 것들도 도시에서 잘 걷어가지고 재활용해야 된다. 도시광산이라고 부른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EPR이랑 관련된 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성 보장제 추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기 전자제품이.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전기 전자제품이